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59조 원 정도 줄면서 각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도 23조 원가량 줄었는데요. 이렇게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는 25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했고 전남도도 핵심 시책을 제외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내년 예산에 국비 24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은 광주와 전남 합해서 449억 원의 국비를 받아 운영했는데 이 또한 전액 삭감입니다. 정부가 59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삭감한 여파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2019억 원이 줄어든 6조 9천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는데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전남도는 3.5% 증가한 10조 7,044억 원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강도 높은 사업 구조 조정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과 일부 농촌 지원 사업이 삭감되면서 농축수산 분야 예산이 1,000억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금 비중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경우 많게는 16%까지 교부금이 줄면서 필수 사업 유지를 위해 적립기금을 꺼내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 경제와 복지만큼은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공백을, 그 룸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에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 우리 도정에 역점적으로 시청이 추진해왔던 도정 과제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행복 시책이라든가. 또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비롯해 각종 기금과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정부 지방시대 계획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전국 5개 광역시의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이 정부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늦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올해 도심 융합 특구법이 제정돼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내년도 국토교통부 본예산에서는 요청액 20억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도심 융합특구 예산 전액 감액은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인 만큼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섬 매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습지나 바닷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염생식물인데요. 지난해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 큰 고니가 찾아오지 않자 순천시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큰 고니의 먹이원인 새섬 매작이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겨울철새 큰곤입니다. 10년 전엔 순천만에서 170여 마리까지 관찰됐지만 지난해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염생식물이 군락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인 새섬 매작입니다. 순천시는 큰고니가 새섬 매작이 뿌리를 즐겨 먹는 데 착안해 올봄 순천만 인근 농경지 1.8헥타르를 사들여 새섬 매작이를 복원했습니다. 큰고니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해 새섬 매작이 씨앗을 뿌린 낙동강 하구와 달리 모내기 방식으로 새 순을 심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보다도 한 170배 정도의 증식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심어놓은 1.8헥타가 온전하게 지금 이 새섬 매작이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섬 매작이를 복원한 뒤 최근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와 함께 큰고니 7마리가 관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큰고니 먹이원을 복원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내년에 2억 원을 투입해 새섬 매작이 서식 면적을 넓힐 계획입니다.
먹이식물의 그런 식재는 그 큰고니의 서식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철새 서식처인 화포갯벌 5만 6천여 제곱미터 복원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순천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어제 글로컬 대학 30 평가 결과를 발표해 예비 지정된 15개 대학 가운데 순천대 등 10곳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순천대와 함께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됐던 전남대는 AI 융복합과 첨단 사업 분야 혁신 등을 내세웠지만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다며 내년에도 계속될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우리 지역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특별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등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지도를 강화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38개교 43개 노선 시내버스를 등교 시간 전에 집중 배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도 섬지역 수험생을 위해 기상 악화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비함정을 투입해서 수험생들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 한파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소속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를 마구 썼다는 건데 혐의를 벗은 해당 경찰관은 역으로 간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여경은 지난 4월 고발을 당했습니다. 수년간 병가와 자녀 돌봄 휴가 수십 건을 내면서 증빙을 허위로 했다며 경찰서장이 직접 고발한 겁니다. 적발 내용을 30건을 확인을 했을 때는 정말 헛웃음이 났거든요. 과연 이 내용을 고발을 했다고? 이런 개인적인 걸 내가 지금이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데. 김 경사는 본인과 남편의 3년치 카드 기록을 내 혐의를 소명했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넉 달 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 경사는 시간 선택 근무로 미운털이 박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는데도 주야 교대 근무 명령을 받았고 야간 근무가 든 날에 주로 연가와 병가를 내면서 미움을 샀다는 겁니다. 김 경사는 광주경찰청에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광주경찰청에서 시간 선택 근무를 하는 인원은 1명, 5명에서 30여 명까지 시간 선택 근무자가 있는 대전, 대구, 부산경찰청과 비교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수십 건의 기본근무 결락 사례가 발견되고 근무 결락을 위한 근무 신청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한편 김 경사는 무리한 고발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장과 지구대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일주일 만에 17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무엇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사업을 주제로 한 시민 공론화 토론회가 열립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 기념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표와 전문가 발제에 이어 30명의 시민 패널이 6개 조로 나뉘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 뒤 직접 참관할 수 있으며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이긴 하지만 광주가 3.9도, 화순과 곡성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광양도 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 광주가 12도로 평년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요. 내일부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낮은데 하늘도 다소 흐리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이 2도, 화순이 0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이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고흥 14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2도, 무안과 영암 13도로 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까지는 없겠고요. 오후부터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